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사상학으로 체질감별 체질검사 가능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이제만이 사상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세계 최초로 체질학의 문을 열었으니 그 위대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인 만큼 체질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상학은 체형을 기준으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4개 체질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사상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체질별 외형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인 금체질은 가슴 윗부분이 발달한 체형으로 목덜미가 굵고 건실하여 머리가 크지만 허리 아랫부분이 약한 편이다. 태음인 목체질은 허리 부위가 발달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고 안정감 있어 보이나 목덜미의 기세가 약하다. 소양인 토체질은 가슴 부위가 잘 발달하여 어깨가 딱 벌어진 느낌을 주는 반면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게 보인다. 소음인 수체질은 엉덩이가 잘 발달하여 앉아있는 자세가 안정감이 있으나 가슴 부위가 빈약하여 움츠리고 있는 느낌을 준다. 자, 다음 사진은 그러한 4개 체질의 체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표현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 같은 체질별 사진은 실제 각각의 체질별 체형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별 외형 특징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엉뚱한 체질로 믿거나 진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사진 속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사진 속 태양인은 열태양인 금양체질로 열태양인 금양체질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팔체질을 말하는 금양체질입니다. 또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그림처럼 이 근육질에 머리가 크고 가슴이 넓고 목덜미가 굵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장부와 신체 부위를 강약 기능이 아닌 대소, 크기로만 보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한태양인은 사상학에서 설명하는 태양인 특유의 체형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보다는 그 부위의 기능이 발달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상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한태양인 금음체질을 소양인 토체질이나 소음인 수체질로 잘못 판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체형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양인 금체질임에도 이 상체가 약하거나 허리 아래 특히 다리가 굵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열태양인 금양체질도 머리가 크지 않고 근육질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한태양인 금음체질도 살이 찌고 근육질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태음인은 이 사상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사상학에 의하면 자세가 굳건하고 비대하며 허리가 발달한 체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태음인의 특징을 온전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난 이러한 외형에 가까운 체질은 거의 전부 팔체질에서 열태음인 목음체질에 해당합니다.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대체로 몸 전체가 균형 잡힌 표준 체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언뜻 보아서는 특정 부위가 두드러지게 발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의 체형 역시 언제나 같지도 않습니다. 열태음인이 한태음인처럼 표준 체형에 가깝거나 반대로 한태음인의 전체적인 윤곽이 열태음인처럼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형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정확한 체질을 찾기 위한 필요 조건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양인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소양인은 가슴 부위가 발달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욱은 메마른 외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말라 보이지요? 주로 하체 쪽으로. 하지만 열소양인, 팔체질에서 열소양인 토음체질은 강력한 비위 기능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가슴보다는 복부가 더 발달했습니다. 신장이라는 배설 기능까지 약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진처럼 날렵한 체형이라기보다는 비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양인 토체질은 최소한 표준 체형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어깨가 딱 벌어진 느낌을 주는 것과 날카로운 눈빛 역시 소양인보다는 주로 태양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소양인 토양체질은 가장 드문 체질입니다. 열소양인 토음 체질이 가장 드물다고 한 권도원 선생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체질은 열소양인 토음 체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기능이 덜 강하고 몸과 비의 열도 적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표준 체형에 가깝습니다. 이 한소양인은.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소음의 특징 설명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모습은 소음의 전형적인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처럼 머리가 큰 소음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생각보다 힘이 있다는 것이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굵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아도 거의 대부분 다리가 가는 편입니다. 자, 또한 소음인은 비위가 약해 이 사진과 달리 허리가 빈약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TV에 나오는 머리가 크고 허리와 다리가 굵은 모 유명 한의사가 자신을 소음인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체형은 열소민 팔체질에서 열소민 수양체질보다는 한소민 수음체질이 더 메마른 편입니다. 이는 차가운 비의 영향이 큽니다. 덧붙여 소음인은 비율상 우리나라 인구의 5%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수양 수음체질 진단을 받은 경우는 거의 오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상학에서 언급된 4개 체질의 체형 설명을 비판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결론은 그런 설명을 토대로 체질 감별하고 체질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체질별 분포 비율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상학에서는 태양인 금체질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팔체질학에서는 금체질 태양인의 비율을 사상학과 달리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학은 체형을 토대로 열태양인 금양체질을 태음인으로, 한태양인 금음체질을 소양인과 소음인으로 감별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체형에 가깝고 몸이 다소 냉한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대부분 소음인으로, 한소양인 토양체질 역시 소음인으로 감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사상학의 체질 감별 정확도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 정확도가 2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체질을 적용한 한약 및 보약 처방이 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약성이 강한 한약재는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이런 결과로 가면 갈수록 한의학계가 불신을 받아 환자들이 외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체질 감별의 혼란이 해소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노력을 팔체질 연구소가 가장 앞장서서 해 나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